안녕하십니까. 김정은의 노골적이고 지속적인 전쟁 도발 위협 공갈과 한미 정보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실제 상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도 신경 쓰이는 것은 앞으로 2달도 남지 않은 총선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해 윤석열 정부가 국정 방향을 바로잡고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작년 말께부터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는 북한 김정은의 전쟁 도발 위협에 가까운 공갈 협박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저들의 실상은 과연 어느 정도냐 하는 우리 생산 문제와 직결되는 궁금증입니다. 작년 말부터 노골적으로 막 나가기 시작한 김정은은 대한민국을 불변의 제1적대국으로 규정하면서 유사시 남한 영토를 점령, 평정하겠다는 등 함부로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과 장거리 순항 미사일 등 신무기 시험 발사 도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등 선대 유훈인 민족 자주 평화통일이라는 조국 통일 3대 헌장을 헌법에서 삭제했고 남북 민간 교류를 담당하던 조직과 단체들도 정리에 나섰습니다. 또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서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와는 차원과 성격이 다른 것이어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김정은과 보조라도 맞추는 듯이 올해 들어서만도 입만 열었다 하면 전쟁 불안감과 전쟁 위기론을 거들고 나와 민심을 뒤숭숭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갈 정도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설 연휴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지난 8일 유튜브를 통해서 혹시 전쟁 나는 건 아닌지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설 인사 영상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혹시 전쟁 나는 건 아닌지 불안하기까지 하다며 민주주의의 위기와 저출생 위기도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괴한의 피습을 받고 치료한 뒤 당무에 복귀하던 1월 17일에도 전쟁이 당장 내일 시작돼도 이상할 게 없다고 했습니다. 1월 3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대한민국의 4대 위기를 주장하며 전쟁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로서도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뜻에서 우려의 뜻을 나타낸 것이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지난 일을 생각할 것이라고 봅니다. 당신이 대선 후보 때 했던 말 생각납니까? 존경하는 박근혜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했던 말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극단적 선택을 한 당신의 측근 김모 씨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딱 잡아떼서 말썽이 됐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북한의 전쟁 위협 발언을 단꿀 빨듯이 써먹고 있는 이재명의 진정성이 어디에 있는지 의혹의 눈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재명은 지난 5일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국민께 약속드렸던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 결국 위성정당에 준하는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간곡하게 말했지만은 당신의 사과를 진짜 사과로 받아들일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그게 다 자기가 뿌린 씨를 자기가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올 들어 국내외에서 부각된 한반도 전쟁설은 지난달 로버트 칼린 미국
미들베리 국제연구소 연구원과 시그프리드 해커 미 스탠포드 대학교 명예교수가 북한 전문 매체인 38로스에 게재한 공동 기고문에서 촉발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한반도 정세는 1950년 6월 초 이후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 김정은이 언제 방아쇠를 당길지 알 수 없지만 위험 수위는 한미일의 일상적 경고를 넘어선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나치게 들릴지 모르지만 김정은이 그의 할아버지 김일성이 1950년에 그랬듯이 전쟁을 하기로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몇몇 전직 미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북한의 물리적 도발 가능성을 경고한 데 이어서 미국 뉴욕타임스지도 지난달 25일 몇 명의 백악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북한이 몇 달 안에 한국을 향한 치명적인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한반도 전쟁설은 더욱 증폭됐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을 경고한 미 전문가들 중에는 해커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를 비롯해서 대북한 대화파가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전면전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침공 움직임이 사전에 탐지됐듯이 사전에 징후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병력과 장비의 이동이 불가피하고 탄약, 유류 등이 일정 수준 이상 비축돼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 정보당국이 파악한 바로는 이런 특이 징후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탄약의 경우 북한은 지금까지 컨테이너 5,000개 이상 152mm 포탄 기준으로 230만 발 이상을 러시아에 수출했다고 합니다. KN-23 등 신형 미사일들도 러시아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말처럼 정상적인 머리를 가진 통치권자가 전면전을 도발하려 한다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이라는 겁니다. 북한이 전면전을 도발한다면 미국 해구산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한미 양국군이 최소한 1,000발 이상의 미사일, 수천 발 이상의 정밀 유도 폭탄 등으로 평양을 비롯해서 주요 각 지역과 목표물을 초토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선박이 북한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운송하는 모습을 촬영한 인공위성 사진을 2023년 10월 미국 백악관이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24년 지난 2월 초 포탄 미사일을 탑재한 컨테이너 5,000개 이상을 러시아에 수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 자문인 시드니 사일러 북한 담당관은 지난 2일 북한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일부의 관측에 대해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볼 수 있는 지표는 전혀 관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일 동북아 외교안보포럼과 자유총연맹, 전직 국정원 직원들의 양지회 공동주최로 열린 2024 대한민국 남북관계 전망과 K방산의 전략적 확충 방안 강연회에서 남주홍 자유총연맹 고문은 현재 북한의 전면전 도발 문제는 위험이 아닌 위협 수준이라며 우리의 자세와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천안함 폭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도발 같은 고강도 국지 도발 가능성과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미사일 시험 발사와 7차 핵실험 등 전략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특히 천안함 폭침 사건 같은 초고강도 국지 도발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의 강도가 훨씬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초고강도 국지 도발은 우리 군의 강력한 응징 보복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높지 않고 NLL 북방한계선 인근 포격, DMZ 비무장지대 총격, 무인기 침투 등 중저강도의 국지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너무 호들갑을 떨고 떠는 신용을 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